안녕하세요. 거제 서울 강남치과의 배정인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인치과에서 디지털의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파트 2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파트 1 많이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다고 생각하니까 또 이 파트 2 준비하는데 신경이 많이 쓰여서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그러면 지난 그 파트 1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시험 문제를 낸다면, 우리 또 시험을 본다 그래야 공부를 열심히 하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죠. 여기 뭐 덴탈 이코노믹스에서 시작을 해서 아주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디지털 치약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는 어떤 입장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실질적인 디지털 치약의 내용은 이런 거겠죠. 뭐 예를 들면 디지털 치약의 4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소설하라, 또는 디지털 치약의 4단계 업무 과정에 대해서 소설하라.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뭐 디지털 장비를 범주화하고 대표적인 제품의 예를 들어라. 뭐 이 정도 되겠네요. 뭐 여기서 뭐 조금만 그 지난 시간 얘기를 하면은, 그 이맥스 같은 세라믹 리스토레이션을 모델 프리로 자유롭게 하려면 여기 셀렉 계열을 선택을 하고 이 제품들을 이렇게 정해진 대로 사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 트리오스나 메디트 같은 제품들을 스캐너를 사고 소프트웨어나 밀링 머신 그리고 컴퓨터까지 자기가 자유롭게 구성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보철 그림 요거 말입니다. 이거 STL이라 했었죠. 여러분 STL 기억나죠? 파워포인트에서 STL을 불러와가지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재밌으시라고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재미가 있으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스타워즈의 밀레니엄 펠컨이죠. 자, 이번 파트 2는 조금 좀 실제적인 내용이 많아서 음악을 좀 빨리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악이 참 좋네요. 자, 이 파트 2는 요거 What is your level of interest, 이거부터 시작한다 했었죠. 제가 오늘 밥 먹다가 혀를 깨물어서 발음이 더 안 좋아졌어요. 파트 1에서 이게 덴탈 이코노믹스에 나오는 내용이었죠. 디지털 도입하는데 비용 많이 들고 훈련도 많이 필요하니까 이런 거 잘 생각해보고 도입해라 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여러가지 요거 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요거인 것 같다,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요거를 직역을 하면 당신의 흥미도는 어떠냐 인데, 조금 의역을 해보면 이해관계는 어떠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의역을 해본다면 당신이 왜 디지털을 하려 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제 경우 이 배정인 제 경우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는 원래 컴퓨터 하는 걸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하면 왠지 좀 뭐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언젠가는 또 할 거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저는 손글씨가 좀 대단히 나빠요. 그래서 손으로 뭐 정리하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레지던트 시험 칠 때랑 전문의 시험 칠 때 워드로 정리하는 파일이 있었는데 몇 년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족보가 되어버렸습니다. 개인 필기장으로 버려질 수도 있었던 것이 디지털의 리프로듀서블한 속성 때문에 그런 거겠죠. 어쨌든 뭐 저 말고도 컴퓨터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디지털 치약해도 잘할 소질이 있으신 겁니다. 두 번째는 기공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제 치과의 주력은 임플란트고요. 인레이나 뭐 인레이 같은 리스토레이션은 그것보다 비중이 좀 적었습니다. 요즘 임플란트 보철로 지르코니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르코니아 하는데 커스텀 어버트먼트까지 쓰면 그 기공료가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기공 방식에 따라서 거의 4배 정도 기공료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기공료가 엄청 많이 나온 거죠. 매출의 한 12% 가까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한 가지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자면, 기공료가 비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기공사 선생님들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가 문제로 많이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업을 하다 보면 전체 비용을 줄이기 위한 수직 계열화의 일환으로 원내 기공식을 고려해야 될
단계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공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풀마우스 같은 경우 뭐 한 달 반, 심지어 한 2달까지도 걸렸던 것 같고, 아니면 뭐 기본 1주 내지 2주 뭐 그렇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풀마우스 한 달 반, 2달 걸리면 그 환자한테 참 할 짓이 아니죠. 세 번째는 템포랄이었습니다. 먼저 풀마우스 임플란트 환자들 적당 시점에 스프린팅된 고정식 임시 보철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본 뜨고 기공소 보내고 이러면 거의 3주 이상 걸렸습니다. 인상체랑 모델이나 바이트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걸리고, 또 기공소가 뭐 우리 치과 일만 하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뭐 이해는 하지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수술 당일이나 적어도 다음 날까지는 임시차를 넣어 드리는 건데 3주라니요. 내가 3주라니. 필수였어죠. 이거 뭐 풀마우스 뿐만이 아니라 체어 사이드에서 만드는 템포러리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가끔 잇몸 회복을 위해서 마진 잘 맞춘 템포러리를 끼워줘야 할 때가 있는데요. 뭐 제가 만들든 직원들이 만들든 간에 뭐 그거를 1주, 2주 끼고 있으면 잇몸이 더 나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템포러리 끼고 있다가 임프레션 뜨려고 하면은 지혈제, 전기 소작기까지 아주 힘듭니다. 고수 원장님들 템포러리를 보면은 잇몸이 정말 예쁘게 힐링 되는데 말이죠. 어쨌든 개원 4년차였던 저한테는 기공기간, 기공비용, 템포러리, 이것이 가장 큰 압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사실 이거 핑계일 뿐이죠. 왜 했겠습니까? 하고 싶어서 한 거죠. 중요한 건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디지털 하고 싶은 마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름 최적화하려고 노력한 거고, 그래서 뭐 잘했다 또는 잘 샀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뭐 노력을 했던 거죠. 당시에 서지컬 가이드는 크게 고려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 디지털 시작하고 서지컬 가이드를 써보니까 아우 이거 있으니까 정말 좋네요. 이거 없으면 수술 이제 어떻게 할까 싶어요. 결국 제가 필요로 했던 건 원내 기공실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보철을 전공했으면서도 선뜻 기공실을 만들 엄두가 안 나더군요. 디지털 하기 전부터 말입니다. 이 모델 작업에 다이 작업, 주조 같은 걸 하려면 가뜩이나 좁은 공간이 너무 곤란해질 것도 같고, 무엇보다 기공사 선생님 구인이 우리 동네에서는 어렵습니다. 제가 지르코니아를 예쁘게 잘 만들 수 있을지 자신도 없었고요. 해야 하는데 어쩌노. 마음만 갖고 있었던 이런 상황에서 다른 디지털 선배 원장님들이 케이스를 하나 둘씩 올리기 시작하십니다. 열심히 좋아요, 따봉 누르고 또 여쭤보면서 한 1년 가까이 자료 수집을 했죠. 그러다가 제 마음을 사로잡은 제품이 하나 출시되었습니다. 바로 트리오스3 와이어리스죠. 이걸 보고 완전히 저는 반해버렸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이걸 사야 되는데, 이제 이 스캐너 뒤에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하느냐. 특히 임플란트가 문제였죠. 저는 픽스처 레벨로 본을 떠서 기공소 보내서 그 기공소에서 어버트먼트 프랩을 해서 그 프랩된 어버트먼트와 상부 보철을 한 번에 딜리버리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스캔을 한다면 모델이 없으니까 입안에서 뭐 내가 직접 어버트먼트 프랩을 해야 하나? 이거 내가 안 하던 건데, 아니면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모델도 없는데 말이야. 이게 참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지털 아무리 좋아도 번거롭고 귀찮으면 잘 안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부터 말하지만 전국에 노는 스캐너가 많답니다. 그래서 그냥 기공소에서 알아서 요게 그냥 스캐너만 살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이 스캐너를 대여해서 기공소에 임플란트를 스캔바디로 스캔해서 그렇게 주문을 많이 넣어 봤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100% 커스텀 어버트먼트로 만들어 주다 보니까 기공료가 오히려 급상승했습니다. 스캐너 사서 디지털 해도 직접 제작까지 안 하면 손해겠구나. 금전적으로는 큰 이득이 없겠구나. 밀링 머신을 사서 제작까지 해야 되겠구나 결심을 했습니다. 열심히 물어보고 검색해보고
발품 팔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길이 보였습니다. 이게 제가 장비 사기 전에 했던 고민을 전부 정리를 한 겁니다. 결론은 임플란트 보철을 지금 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문제없이 해내되 본격적인 기공소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손이 가도록 해야 한다, 이거였죠. 이제 디지털 도입을 고민하시는 원장님들도 뭐 저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고, 아니면 뭐 고민 안 해보셨던 원장님들은 아, 이런 고민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또 요약을 해보면 간편하고 내가 내 입맛에 맞게 장비, 시스템과 컴퓨터를 짤 수 있고, 지금 하는 임상 방식을 별로 변화시키지 않아서 흐름이 끊기지 않게 시뮬리스 워크플로우죠. 결국 뭐 이렇게 해서 잘 하자는 얘기죠. 지금 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제가 참 대단히 계획적인 사람 같지만 사실 뭐 처음부터 이런 개념 잡고 장비를 샀겠습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고, 그 다른 분들께 설명해 드리려니까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제가 한 이런 아니요, 고문이 아니라 이 고민의 과정들이 입문자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선택한 장비들과 워크플로우를 보시겠습니다. 엄청 거창하게 포장을 계속 했지만 사실 별다를 거는 없습니다. 제 장비 조합입니다. 3쉐입 기반의 오픈 시스템입니다. 비용은 여기 1억 1,500 정도 들었습니다. 요 위에 세부적인 내용은 밝히지 말아달라는 뭐 요청이 있어서 공란으로 놔뒀습니다. 만약에 세력 계열로 옴니캠 스캐너에 MCX나 MCXL 습식 밀링기, 신터링 머신까지 비슷한 체계를 갖췄으면 1억 5천 이상, 1억 5천을 충분히 뛰어넘었을 겁니다. 제가 여기 1억 1,500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재료값을 더하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플러스가 되겠죠. 저는 그나마 좀 싸게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도 계속 늘어나는 현상을 겪게 되실 겁니다. 스캐너도 뭐 2대 이상 갖고 계신 분들 많고요. 밀링기도 뭐 그런 분들 꽤 있습니다. 뭐 돈이 아니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잘 사고, 그리고 좀 사고 나서는 자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지르코니아 기공을 제 혼자 다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 1시, 2시에 갔습니다. 뭐 2시, 3시에 갈 때도 있었고요. 이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그래서 기공사 선생, 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기공사 선생을 고용해서 디지털 기공에 대해서 가르쳐서 5개월이 된 지금은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럽게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 예전에 그 페이스북에다 올린 동영상인데 같이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다 넣었습니다. 우리 치과의 디지털 장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에는 무선 구강 스캐너와 스캔 PC,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및 무선 전송 장치가 있습니다. 이 구강 스캐너는 무선 타입이면서 이 무선 랜 카드를 통해서 이 컴퓨터와 고속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컴퓨터에서는 스캔된 영상을 전송받아서 여러가지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스캐너 PC는 컴퓨터 사양을 좀 많이 타는 편입니다. 이게 지금 스캐너가 여기 이게 무선 랜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1.3GBps로 연결됩니다. 이거 들어오기 전에는 뭐 블루투스로 연결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블루투스가 이런 속도를 낼 리가 없죠. 그리고 이거는 디지털 카메라인데요. 이 디지털 카메라가 특별해진 이유는 여기 밑에 붙여진 무선 전송 장치 때문입니다. WT7이라는 장치고, 제가 이거 좋다고 글을 많이 썼습니다. 사진을 찍자마자 엄청난 속도로 치과의 나스에 전송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치과 안의 모든 컴퓨터에서 즉시 사진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이 스캐너가 선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매우 간편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이 스캐너 컴퓨터를 끌고 다니면서 스캔을 했었는데요. 요즘도 대부분의 스캐너는 이 카트 스캐너를 들고 다니죠. 채우러 갑니다. 자, 이 스캐너를 여기 들고 왔네요. 이 체어 컴퓨터에서 이 스캔 PC의 화면을 치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받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이 팀뷰어입니다. 체어 컴퓨터들은 팀뷰어. 사양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속도 지연이 거의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스캐너와 카메라가 무선이 됨으로 인해서 매우 간편해졌다는 이 사실, 저는 이것이 치과가 자연스럽게 디지털 환경으로 넘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첨언을 하자면 이 팀뷰어 전송이 생각보다 PC 자원을 많이 먹어요. 여기 그 전송 받는 PC의 자원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전송하는 스캐너 달린 컴퓨터의 자원을 많이 먹기 때문에 스캐너 PC는 가능하면 고사양으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무선 랜 카드 연결되어 있던 PC는 그 i7 8700K의 지포스 1080입니다. 굉장히 고사양이죠. 이 컴퓨터가 좋아지면은 일단 스캔 속도도 빨라지고, 이게 무선이라서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스캔 속도 빨라지면 당연히 배터리도 적게 소모하게 됩니다. 자, 계속 할까요? 자, 이제 기공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공실이 생각보다 좀 작죠? 자, 여기에 우측 건식 밀링기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롤랜드 장비입니다. 이 밀링기는 요 옆에 CAD 컴퓨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더 고사양이에요. 이거는 와콤사의 27인치 그래픽 타블렛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꽤 유용합니다. 마치 연필을 사용하듯이 자연스럽게 디자인을 수정을 할 수가 있게 이게 되죠. 참 재밌어요. 아주 직관적입니다. 비싸서 그렇지. 컨트롤 Z 눌러서 취소하고요. 이거 제가 써보니까 스캐너 PC는 고사양으로 하는 게 좋은데 CAD PC나 임플란트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PC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까지 고사양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포스 1080 이런 거보다는 1050Ti, 제가 그 다른 거 하나 쓰고 있는 게 있는데 1050Ti 이런 것만 해도 임플란트 스튜디오는 충분히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물론 노트북이긴 했는데 노트북에다가 지포스 1060을 달아보니까 너무 느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고 환자 입을 스캔하는데 좀 아무래도 좀 성능이 좋아야 빨리빨리 돼야 좀 좋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3D 프린터하고 후처리 장비들입니다. 폼2랑 폼큐어, 이것은 방금 폼워시죠. 출력한 서지컬 가이드네요. 자, 여기는 다시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지난 시간에 랩 기반 프로그램이 파일 저장하고 전송 이런 것 때문에 시간 로스가 있는데 네트워크와 PC 사양이 좋으면 단축된다 했었죠. 그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 이게 그 스캔한 거를 아까 스캔 PC에서 그 스캔한 파일을 오늘 여기 기공소에 있는 디자인 PC로 보내는 방법이 3Shape에서는 커뮤니케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시로나에서는 커넥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게 포털 사이트예요. 그래서 스캔한 파일을 스캐너 PC에서 먼저 인터넷으로 여기다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운로드를 받아서 CAD PC로 갑니다. 이게 인터넷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이게 그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만약에 얘네가 서버가 다운되거나 다운은 안 되더라도 서버 점검이라도 하게 되면 아예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까 얘기한 심리스 워크플로우가 어려워지는 거죠.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기공실이 바로 붙어 있으면 유선 랜으로 다 연결이 돼 있죠. 인터넷보다 훨씬 고속으로 랜 연결이 가능합니다. 시로나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요. 3Shape에서는 랜으로 전송하는 다이렉트 커넥션 모드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로 보내는데 커뮤니케이터보다 훨씬 빨라요. 훨씬.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얘네가 그 뭐 서버 점검 뭐 이런 거 할 걱정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원내 기공실을 쓰시는데 3십 커뮤니케이터를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어서 빨리 다이렉트 커넥션으로 바꾸십시오. 자, 계속 합시다. 제가 사용하는 지르코니아와 PMMA 디스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라바 에스테틱과 카타나 STML 블록을 사용합니다. 자, 이거는 샌드 블라스터고요. 랜퍼트 겁니다. 여기 전기 모터가 있고 여기는 작업대입니다. 이 작업대 이거 되게 좋아요. 이 코믹스 건데 이 지르코니아를 강추입니다. 강추. 스테이닝과 글레이징하게 하는 작업대입니다. 이거 헤라우스 요거는 쿨즈 거 세라믹 저거 퍼니스고요. 스테이닝이고 이거 지르코니아를 770만 원이라고 글레이징 그랬죠? 하는 데입니다. 여기 아래에 요 있는 국산 이거 거는 440만 원짜리. 시터링 퍼니스고요. 현재 라바는 4시간, 카타나는 4시간이 맞나 6시간 모르겠네요. 30분 4시간 반이었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작업대 저거 강추입니다. 코맥스에서 나온 건데 뭐 기공 테이블 아니래도 적당한 테이블에 바닥에 구멍 뚫어 가지고 그 집진기하고 연결해서 하는 그 작업까지도 코맥스에서 해줘요. 자, 이 구강 스캐너인데 여러 회사가 있죠. 뭐 플랜 스캔에서부터 뭐 3M, 뭐 세렉,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여기 안 나온 덴탈윙이란 것도 있는데 그게 되게 조그매요. 되게 조그만데 흑백이고 이래서 그리고 좀 속도도 그렇게 안 빠르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작아지고 속도도 빠르고 하려고 하면 좋을 텐데 어쨌든 그중 현재 국내에서 2대장을 뽑으라면 이 두 회사일 거입니다. 최근에 국산 메디트 i500 이 제품이 좀 잘 자리 잡아가지고 3파전을 이루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야 이 친구들 뭐 가격도 내려가고 하겠죠.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트리오 3 와이어리스 쓰고 있는데요. 이 계속 망설이기만 하던 제가 뭐 전환해야겠다고 뭐 결정적 이유가 이 트리오 3 와이어리스죠. 이 매일매일 진료에 그냥 일상으로 녹아들려면은 간편함, 편리함 이런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트리오 3 와이어리스도 그렇고 아까 뭐 카메라 무선 전송 장치 WT7 그것도 그렇죠. 캠파이도 쓰고 아이파이도 쓰고 했었는데 그 맨날 에러 나고 잘 되지도 않고 했었죠. 근데 지금 그 WT7 그 전송 장치는 1년 넘게 에러도 한 번 안 나고 엄청 빨리 잘 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장치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무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업사원들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유선 제품을 아직 추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무선이 좀 비쌉니다. 어쨌든 저는 만약에 트리오스 3를 사신다면 무선을 사실 거를 강추드립니다. 뭐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스캐너를 시로나 계열로 살지 아니면 요 오픈 계열을 살지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라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진료실에서 실제 트리오스 3 와이어리스를 팀뷰어 연결해서 쓰는 화면입니다. 스캔 속도가 되게 빠르긴 하지만 스캔할 때는 너무 빨리 하는 것보다는 좀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면 이 스캔 요 중간중간에 그 찍는 것들이 잘 연결되지 않는 것 같고 오차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동영상의 풀 버전에는 이 오류가 생겨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다시 스캔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따로 유튜브로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그 인상제를 사용한 임프레션은 잘 안 나오면 완전히 다시 떠야 되죠. 하지만 이게 디지털이다 보니까 스캔 잘 안 된 부분만 지워버리고 그 부분만 다시 스캔하기 이런 게 가능합니다. 디지털의 아주 큰 장점입니다. 물론 모델 스캐너를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걸 쓴다면 어찌 보면 임상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도 디지털 기공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요거 프로세라인데요. 이거 접촉식 스캐너입니다. 뭐 이런 거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분명히 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 장비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 상담 또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스캔이나 사진 찍은 걸 그대로 보여줘서 현재 상태에 대해서 환자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 예상되는 결과를 CAD로 시뮬레이션해서 시각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술자로서도 치료 계획을 세우기 더 좋아지고 그걸 환자한테 설명시키기도 더 좋아지는 거죠. 물론 기공사분들과 의견 교환도 쉬워지고요. 이건 뭐 별건 아니긴 한데요. 일단 신안이 오면은 무조건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여기 뒤에 저절로 계속 전송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듀얼 모니터를 이렇게 놓고, 이게 다 터치 모니터예요. 이 펜으로 이렇게 그려가면서 환자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는 이걸 출력해서 환자한테 줍니다. 그리고 그 비용 계산할 때도 물론 차트에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엑셀이 조금 더 보기 편하니까 이것도 출력해서 줍니다. 요로 두 장을 신환한테는 들려서 보내는 거죠. 아무것도 안 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드리는 게 아무래도 좀 기억에 좀 오래 남겠죠. 요거는 제가 서피스라는 타블렛 PC를 쓰는데, 요거를 이제 환자랑 사진 찍어서 신비적인 것에 대해서 의논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환자랑 이야기하기도 좋고, 이걸 그대로 메일로 기공소로 보내기도 하죠. 뭐 사실 지금 보여드린 두 가지야 뭐 캐드캠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부터는 시뮬레이션 또는 버추얼라이즈, 이거에 의한 상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하악 전치부 보철을 해달라고 오셨는데, 이 하악 전치가 많이 돌출돼 있고 마모가 됐어요. 근데 이게 또 딥바이트입니다. 보철하기에는 썩 좋은 조건은 아니죠. 그래서 환자한테 얘기를 했죠. 원래 치아는 이렇고 여기 보철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두 개가 위치 차이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되게 많이 깎아야 되고, 실제 깎고 나면은 요렇게까지 치아가 작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라, 이런 의도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보여드리고 나니까 환자분은 굉장히 이해가 잘 되셨는지 치료 동의를 하셔가지고 보철 잘 쓰고 계십니다. 가끔 템포러리 상태로 오래 지내다가 그 템포러리의 외형이나 교합을 파이널 보철에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스캔은, 여기 스캔은 이 프랩된 치아가 있죠. 근데 그거하고 이제 요 템포라리하고 중첩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거 디자인할 때 이렇게 기존 템포라리를 이렇게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양뿐만 아니라 교합도 복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심미요 할 때 이 환자 얼굴하고 이렇게 요 스캔 디자인을 이렇게 중첩을 시킬 수 있죠. 뭐 동공간선에서 어떻게 보이든지 또는 환자 얼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거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디지털 스마일 디자인입니다.